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안보 협력을 비난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북한이 영내에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일축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미한일 안보 협력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5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워싱턴 포스트 공동기고문에서 미한일 안보 협력을 바이든 행정부에 업적으로 내세운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특히 미한일 안보 협력은 한일 두 하수인들에게도 이득을 주기는커녕 벗어날 수 없는 핵전쟁 대포밥의 멍해를 깊숙이 씌워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군사준비태세 유지와 영내 안보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타 활동과는 달리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은 훈련 일자와 활동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민간 해상 및 항공교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불확실성을 높이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와 군사활동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한 러시아군 미사일에 북한산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북러 군사협력 확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거듭된 노력을 부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러 무기 이전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은밀히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무기 박람 회의에 북한, 중국, 이란 등이 참여한 데 대해 러시아가 군수품 조달을 위해 전시회를 활용하려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 weapons expo per se, but we again closely monitor these relationships and do have concerns,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Russia, as it seeks to procure arms and munitions from these countries to support its war against Ukraine. So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keep a close eye on. 미국 정부뿐 아니라 유럽연합 EU도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해 정치적 지원을 비롯한 그 어떤 지원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에 대한 위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무기 박람회에 북한 군사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특히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총책임자가 직접 참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밀착이 한층 노골화하는 징후로 북한이 미사일 관련 기술 협력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주관하는 국제 첨단 무기 박람회가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선보이고 참가국들과의 군사협력을 진행하기 위해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83개 나라 대표단과 120여 개의 업체들이 참가했는데 특히 북한 미사일 개발 총책인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도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 미사일 개발의 1등 공신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무기 개발 현장을 찾을 때마다 빠짐없이 수행하는 주요 인물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여해 그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5의 제재 명단에 올랐고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 제재 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의 자국 입국을 금지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고 김 부부장을 자국에 초청한 것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방산 협력이 더욱 노골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도미사일 기술에서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사실은 그런 원천 기술을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핵 WMD 특히 미사일 전력들을 많이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미사일 총책이 실제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그런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확인을 해서 북러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러측과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사대표단은 전시회에서 수상함과 해안지휘소, 선박, 잠수함, 항공기의 무선 통신을 지원하는 통합 통신 장비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된 관심이 미국과 한국에 비해 절대 열세에 놓인 해군과 공군 전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포석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 측에서 국영 통신에서 이걸 전달한다. 이건 뭐냐면요.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무기 전시회에 참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우방국을 확대하려는 전략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의 역할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무한 지지와 무기 지원, 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북한을 국제 무대에서 각별하게 대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서방의 대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 국적의 50대 북한 전문가가 스위스에서 체포된 가운데 스위스 검찰이 간첩죄로 수사 중임을 밝혔습니다. 스위스 검찰 공보실은 이날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VOA에 일반적으로 간첩 활동 분야에서 진행 중이거나 가능한 형사소송 및 예비 조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간첩 활동은 정의상 특정 수사의 비밀 유지가 특히 중요한 영역으로 검찰 당국이 최상의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VOA에 캐나다 시민이 스위스에 구금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영사 담당자들이 현지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 스위스 신문 타케스 안치거 등은 전직 유엔 직원이자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던 캐나다 국적 남성이 스위스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오는 29일 안보리 이사국들의 지난 3개월간의 활동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13일 VOA의 관련 질의에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가 29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에 관한 90일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은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이번 의장국 보고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한 이후 이루어지는 두 번째 보고입니다. 한편 VOA의 확인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이행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이 63개국으로 전체 193개 유엔 회원국의 3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슬로베니아와 튀르키예 단 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경의선 철도시설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해당 지역에서 한국 시설에 대한 철거를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이 열차를 이용한 교류 가능성마저 끊어버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 일대를 촬영한 8월 1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얼마 전까지 경의선 선로 위에 있던 건물 2개 동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의 남측 출입구에서 약 200m, 판문역을 기준으로 약 4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곳에는
원래 선로 옆에 가로 43m, 세로 21m의 직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지점에서 개성공단 안쪽, 즉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도 같은 크기의 또 다른 건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붕과 외벽이 해체된 듯 어렴풋한 형체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은 과거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경의선 선로에서 파생된 선로 3개가 연결된 형태였지만 현재는 이 건물은 물론 바로 앞 선로 3개도 해체돼 흙바닥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초 북한 개성 일대에 구름이 낀 날이 많았기 때문에 위성사진만으론 이들 건물의 정확한 해체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이들 건물이 7월 중순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최근 1주에서 3주 사이에 철거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한국 정부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북한 측 구간 철도와 도로, 역사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현물 차관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1억 3,29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해체된 건물과 선로에도 이 자금 중 일부가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개성공단에서 포착된 여러 변화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변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 모든 것을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배제하고 철거하고 없애라는 이런 본격적인 노동당의 지시라든지 이런 활동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에 관한 일환으로 계속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1월 지난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를 완전히 정리했으며 4월엔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 바로 옆 가로 40m, 세로 20m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또 5월엔 북측 출입시설을 철거한 뒤 이보다 크기가 작은 출입구를 만들었고 6월에는 개성공단 내 한국 회사 소유 부지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부지에선 3, 4층짜리 건물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선 버스와 승합차 등이 식별되고 있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 중이란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고 선박 2척을 국제기구에 등록하는 등 이들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돼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북한은 은남호와 모란봉 6호를 새로운 북한 선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이전까지 각각 중국 선적의 텐융 178호와 자송호였지만 지난해 선적과 이름을 바꾼 뒤 뒤늦게 IMO에 보고됐는데 중국 선박이 갑자기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다는 것은 북한이 해당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VOA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3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는데 이번 사례를 더하면 지난해인 45척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의 주요 식량 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수확량이 감소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은 12일 발표한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5월과 6월은 평균 강우량을 유지해 작물의 초기 생장에 도움이 됐지만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 남북도와 평안 남북도의 7월 강수량은 평균 대비 80%까지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지대의 논 작물이 특히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최신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이상의 강수량이 예고돼 있다며 폭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 피해 등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이상의 기온이 예보돼 해충 및 질병 발생 증가로 잠재적 수확량이 감소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과 전화회담을 하고 중동 사태를 긴급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공동 성명에서 정상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 타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일 재개될 예정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공격 관련 지속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조직의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과 친이란 세력의 공격 시점이 이번 주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일련의 공격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13일 현재 휴전 협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들은 최근 하마스 1인자가 이란에서 암살당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고위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왔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12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영내 긴장 완화를 촉구한 숄츠 총리에게 이란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압박과 제재, 괴롭힘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란 관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이날 별도의 통화를 통해 자제를 촉구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도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정권에 대한 일부 서방국들의 지지는 그들이 범죄를 계속하도록 부추겨 영내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만큼 무책임하고 국제 기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13일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자제 요구는 이스라엘 정부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행동하지 않는 유엔 안보리와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 정부들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이 가자지구 위기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3일 이스라엘 중심 도시 텔라비브를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산하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텔라비브와 주변 지역에 M90 로켓 2발을 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텔아비브 부근에서 폭음이 들렸으나 사상자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된 한 발사체가 이스라엘 중부 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아직 휴전 협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과 영내 친이란 무장 세력들은 최근 하마스 1인자가 이란에서 암살당하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기습해 크루스크주 지역 일부를 장악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 평화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진격을 옹호하면서 푸틴이 계속 싸우고자 하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러시아에 강제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13일 러시아 크루스크주 남부 점령지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러시아가 평화 복원에 동의하는 순간 진격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12일 저녁까지 러시아 크루스크주 남부에서 1000제곱킬로미터를 장악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회의를 열고 적을 영토에서 몰아내고 제압하며 안정적인 국경 안보를 보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